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키예프 서쪽 지토미르 지역에서는 비행하던 전투기 한 대가 대공화기를 맞아 공중에서 불꽃을 내뿜고 추락했습니다.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불덩어리가 된 전투기가 내려오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아주 신이 났습니다. 러시아군 전투기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 잔의 꼬리 날개는 일련번호 38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우크라이나 국가 문양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의 수-27 전투기였습니다. 일련번호 38과 삼지창의 국가 문양이 선명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공군기를 격추해놓고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 것처럼 전과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명백하니 반박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파일럿은 탈출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전쟁이 코미디로 변했습니다. 리시찬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의 M777 곡사포 포대가 공격을 받는 영상입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M777은 이처럼 투입되자마자 속속 파괴되고 있습니다. 공중에 드론을 띄운 뒤 좌표를 찍어 타격하면 당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노르웨이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미제 M109 155mm 팔라딘 자주포가 러시아군 표적에 잡혔습니다. 노르웨이는 5월 초 우크라이나에 M109 자주포 20대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평야에 전개한 M109 자주포 부대 위로 로켓탄이 비처럼 떨어집니다. 여러 대가 쏟아지는 포화에 혼비백산하면서 급히 산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표적에 나타난 M109 한 대는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이처럼 서방이 제공한 무기들은 전장에서 제대로 포격을 당하면 순식간에 전멸되는 게 현실입니다. 중화기를 제공해봐야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독일 도이체벨레 방송 타이틀이 US-UK Missiles, A Drop in the Ocean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제공한다는 미사일이나 다연장 로켓은 큰 바다에서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언 발의 오줌 누기로 우크라이나의 패전을 역전시키기에는 무리라는 겁니다. 또 네덜란드가 지원해준 M113 병력 수송 장갑차의 개수 버전 YPR-765 보병 전투차는 쓰지도 않고 버려집니다. 풀숲에 방치된 보병 전투차는 파손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싸우지도 않고 버리고 달아난 겁니다. 지원된 무기는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열차편으로 돈바스 지역에 다량의 무기들을 실어 보내는 모습입니다. 우라간 다연장 로켓, 각종 트럭, 자주포, 보병 전투차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들리는 것과는 반대로 러시아는 무기가 넘쳐납니다. 무장이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돈바스 공화국군은 노획한 무기가 아주 반갑습니다. 루간스크 공화국군은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수요에 맞춰 대전 차화기 N로를 적시해 보내줘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버린 무기를 뜯어보니 케이스도 안 뜯어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작동이 잘 된다고 말했습니다. 돈바스의 민병대와 러시아군은 서방제 대전차 미사일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획한 트럭 안에 제블린과 칼 구스타프 같은 대전차 화기가 한무더기입니다. 러시아군은 스비아토 고르스크도 해방시켰습니다. 이곳에서 저항하던 우크라이나군은 대부분 포로로 잡히거나 퇴각했습니다. 그런데 퇴각하기 전에 교량을 스스로 폭파시키는 바람에 헤엄을 쳐서 강을 건넌 이들도 많습니다. 배수진을 친 건데 오히려 고생만 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에 고립된 것을 탈환했다고 엉터리 선전전을 벌이던 우크라이나군의 상황도 최악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을 따라다니며 취재하는 캐나다 언론인 닐 하워는 자기 바로 근처 우크라이나군 24명 중에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면서 대략 이런 비율이면 괴멸이 임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분석가 유리 포돌약도 자신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세베로도네츠크를 포기할 태세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겹겹이 포위된 채 산업단지에서 농성을 한다고 뭐가 달라질 게 없기 때문입니다. 대문호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가 우크라이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교육부는 전쟁과 평화가 러시아군을 미워한다는 이유로 더 이상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안드리 피트렌코 교육 담당 제1부총리는 국영 유크레인 24에 출연해 톨스토이를 포함한 러시아 문학 작품들은 외국 문학의 범죄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폴레옹 침략 시기에 러시아를 그린 전쟁과 평화를 읽는 것은 러시아의 선전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게 우크라이나 당국의 논리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을 격파한 전쟁을 조국전쟁, 나치 히틀러의 독일군을 물리친 전쟁을 대조국 전쟁으로 기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 우크라이나의 이런 시대에서는 자기네들 역사까지도 지우는 행위입니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는 1865년부터 67년까지 시리즈로 출판된 장편 소설입니다. 일찍이 이반 뚜르게니예프는 전쟁과 평화를 두고 우리 시대에 가장 주목할 만한 걸작이면서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는 진정한 러시아를 묘사했다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키예프 당국이 러시아 문화를 말살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5월 초에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러시아인 소프라노 안나 네트랩코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대에서 쫓겨났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이 같은 이유로 푸치니의 투란도트와 베르디의 돈 까를로 무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나 네트랩코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정상급 성악가로 국제 무대에서 지명도가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러시아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오페라 측이 그녀에게 입장 표명을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안나 네트랩코는 인스타그램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분별 없는 침략 전쟁을 멈추기를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오페라단 측은 그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푸틴을 개인적으로 콕 집어 비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영국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오페라단 측은 그녀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푸틴을 비난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안나 네트랩코는 매트에서 200차례 가까이 공연을 해왔지만 이런 황당한 이유로 무대에서 내려왔고 투란도트에서 그녀의 빈자리는 우크라이나 소프라노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안나 네트랩코는 2008년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 국민예술가 훈장을 수여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우크라이나 내전으로 파괴된 도네츠크 오페라 하우스 재건 비용에 쓰라고 100만 루블을 쾌척하기도 했습니다. 서구에서는 이를 두고 돈바스 분리주의자 편을 든다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정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 분위기 속에서 직업을 잃은 문화예술인은 네트랩코뿐만이 아닙니다.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예프도 해고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쟁을 벌이는 푸틴과 확실히 결별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푸틴과 가깝긴 한데 딱히 뭘 결별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린스키 극장에서도 선적이 있는 그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마에스트로입니다. 유명 인사인 만큼 권력자들과도 안면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발레리 게르기예프는 동일한 이유로 뉴욕 카네기홀, 비엔나 필하모닉, 에든버러 페스티벌에서 거부당했습니다. 러시아에 관련된 것이라면 모두 말살하려는 광기가 전 세계적입니다. 마켓에서 보드카도 내려주고 심지어는 애완고양이 콘테스트에서도 러시아 종자는 배척당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위대한 러시아의 문화예술도 반달리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곳에서 공산주의나 파시스트들이 하는 짓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논리로도 설득이 안 나는 야만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